네, 여러분 영화 잘 보셨나요? 반갑습니다. 오늘 인디스페이스 인디토크 저는 진행을 맡은 감정사회학자 김신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사회학자가 영화 행사에 웬열 이러실 텐데 평소에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매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라든지 또 이런 로컬 영화제들에서 사회를 좀 봐왔습니다. 오늘 뜻깊게 우리 태어나길 잘했어 두 지역이시죠? 최진영 감독님 또 강진아 배우님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이런 행사에서는 또 이 관객분들의 눈썰미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또 Q&A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그 신청 방식은 이미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끼리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먼저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태어나길 잘했어 연출 맡은 최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어나길 잘했어에서 박춘희를 연기한 강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을 처음 뵀어요. 맞아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자주 뵀는데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태어나길 잘했어 관련 이런 관객과의 만남 행사의 일정을 보니까 제가 거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강행군을 하시고 이제 어제는 참고로 이제 그 광주에 계셨죠? 맞습니다. 네, 다가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입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편한 질문 더 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감독님 질문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부산 여행하다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감독님의 단편 영화 특별전을 보게 됐어요. 근데 감독님의 지난 영화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태어나길 잘했어를 한번 이어보니까 감독님 영화에서 음식과 식사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태어나길 잘했어에서도 아시겠지만은 주인공 춘희가 타인과 정을 나누는 중요한 세 번의 씬에서 꼭 라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편하게 여쭙고 싶었습니다. 최진영 감독 영화에서 음식과 식사 어떤 의미입니까? 네, 먹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이상하게 사람이 먹을 때, 혼자 먹을 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그 표정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어떤 거리감들이 조금씩 이렇게 풀어진다고 긴장이 좀 풀어진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찰나지만 그냥 이걸 먹으면서 이 사람과 어떤 거리와 간격이 조금씩 이렇게 벌어졌던 것들이 조금씩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항상 먹는 걸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김갑수 배우님이 김창완 배우님한테 형의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먹고 사는 거라고 하는데 옳다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거든요. 정말 먹는 거는 저한테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항상 인사를 할 때 저는 밥 먹었냐고. 맞아요. 진아야 밥 먹었어? 항상 이 전화하면 근데 그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먹는 궁합이 꽤 잘 맞아서 이제 광주에서도 실컷 차 타기 전까지 맛보자며 중국집 들렸다 왔어요. 그래서 먹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인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그 루틴 같다는 저의 그냥 언어인 것 같아요. 그게. 타인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어떤 일상의 루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게 사소한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 농심 육개장 사발면이잖아요. 아시겠지만 큰 사발면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 작은 게 맛있거든요.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제 강진아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네. 테마는 춘희의 활동량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영화를 재차 보니까 주인공 춘희의 어마어마한 활동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깊은 아픔을 품고 사는 이라고 하면 좀 쉽게 말해서 가만히 멍 때리는 식의 좀 이게 정적인 장면들이 많을 것 같은데 되게 분주하다, 부지런하다, 춘희가 그런 지점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배우님도 이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춘희의 분주한 활동성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본인 의사를 어필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연기를 할 때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고 연기하기 전에 계속 상상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정말 뭐 그 인물이 실제로 한 것을 찍어놓은 것을 내가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기라는 게 내가 진짜에 가깝게 연기를 하고 싶다곤 하지만 가짜인 것을 되게 열심히 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뭔가 문장으로 말로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어떤 영역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연기자로서 약간 활동성에 집중을 한 부분도 있고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결이 같게 나온 게 있는데 일단 배우로서는 제가 연기할 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큰 활동량이 그 시나리오에 적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라도 저는 이 인물이 계속 마음속에 또 흐르고 있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멈춰 있는 듯 하지만 흐르는 게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관객들이 이 인물을 계속 지루하지 않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떤 마음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 화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인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재료들을 감독님과 좀 나누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마음의 재료들도 모으지만 실제 어떤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마늘을 깔 때 어떤 디테일들이라든가 일어나서 하는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모으고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활동성이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인물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어떤 선택한 것에서 살아난 인물 그리고 그래서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어쩌면 지금의 춘희가 과장된 인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싶었고 분명히 영화에 드러나지 않은 이 박춘희의 무기력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좁은 다락방에서 마치 관 안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싶지 않은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 사람은 어떤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그리고 또 기이하게 계속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또 이상한 불안함이 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강진아 배우가 춘희라는 캐릭터 연구하면서 멈춰 있는 듯하지만 계속 움직이는 느낌 든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픈 채팅방을 보고 있는데 이 가상의 유튜브 방식처럼 해볼게요. 그래서 댓글을 나중에 읽기보다 지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TV 보는 무지님, 제가 광주 사람이어서 괜히 반갑습니다. 다음에 가시면 상추튀김 드시고 오세요. 라고 너무 하셨고요. 맛있잖아요, 상추튀김. 네. 그리고 초롱초롱 어피치님이 사실 궁금했는데 소품 협찬이 있는 부안 마늘은 어떻게 협찬받게 된 건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누가 답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제작비가 정말 적었거든요. 실천이 안 되는 걸로 되게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희는 또 98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계속 교차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미술적인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는 또 했던 것 같아요, 제작비를. 그런데 소품은 최대한 집에서 많이 가져오되 살 수 있는 건 사보자 했지만 마늘을 이렇게 사는 거 좀 아까워서 그 전라북도 안에 전주에서 찍어서 그 전라북도 그 부안군에서 저희 PD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공식 협찬을 10kg를 받아와서 했습니다.
근데 깐마늘도 등장하는데 깐마늘은 그냥 저희가 샀어요 시장에서. 다 깔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깐마늘 그 제작비가 좀 들었던 것 같고 촬영이 다 끝나고 저희 사무실 있는 기린 오피스텔이라는 건물 그 청소 노동자 분들이 버릴 거면 자기들 본인들 주시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가져가셨어요. 김장철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생각 외로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초롱초롱님 확실한 답변이 됐죠?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테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채팅을 더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포스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4월 24일님께서 이렇게 한번 질문 주셨네요. 포스터 장면이 궁금합니다. 좁은 곳에 몸을 피지 못하는 춘희의 모습이 그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90도 돌려진 것을 보면 두 발로 버티고 서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 역시 눈썰미가. 네네네. 포스터에 혹시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포스터를 항상 이제 개봉하면서 이제 어떻게 디자인돼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저희들의 관심사인데, 근데 기존의 어떤 스틸컷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춘희가 활동을 했던 다락방, 이제 원래 눕혀진 게 원래 그 화면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꺾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뭐 뱃속의 태아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네, 영화 속에 이제 굴이 등장하잖아요. 한벽굴. 그래서 그 마치 어떤 그런 태아, 새로 걸어가서 태어나는 것 같은 어떤 이미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그리고 저희 주황 씨가 본인의 운명을 점치는 손금을 보고 있다라는 나름의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는 분들의 또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근데 그 배급사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 후보군 중에 이게 있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어떤 카피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영화와 어떤 디자인적으로 맥락이 좀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모두 다 좋아했습니다. 네. 포스터가 참 마음에 저 집에 붙여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테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분께 드렸던 사전 질문지의 제목이 닿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참 다감한 여러 가지 감정을 보여준 영화이기도 하지만 손과 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화가 보여줬던 감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두 분께 생각을 듣고 싶다는 목적 아래 질문을 한번 미리 드렸는데요. 먼저 역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는 영화 속의 발과 신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그 음식과 좀 연결되는데 감독님 단편 영화 그게 아마 반차라는 영화죠. 그 영화에서 이제 아마 그 마사이 워킹하가 언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그 제주 4.3 사태 관련해 가지고 추모를 하는 할머니에게 어떤 주인공 여성이 운동화를 건네주기도 하고요. 또 여리돔이라는 단편 영화에서는 두 남녀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식당을 나오는 그 발과 신발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태어나기 잘했어에서도 이 마사이 워킹아를 중심으로 해서 발레시주도 마찬가지고 발과 신발이 되게 중복적으로 등장하고 어떤 상징성을 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진현 감독님 영화에서 이 태어나길 잘했어를 중심으로 해서 발과 신발의 의미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상하게 그 많은 단편에서 그 신발이 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기 복제 너무 심하네라고 스스로 뭐 평가를 저 스스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클로즈업을 별로 좋아하는 좀 약간 무서워요. 특히 얼굴을 중심으로 하는 클로즈업을. 그러니까 유럽 영화에서 보는 클로즈업은 너무 예쁘고 좋은데 막상 제가 클로즈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무서워서 막 깜짝깜짝 놀라서 대부분 클로즈업이 많이 없는 영화를 찍어왔는데 이상하게 손이나 발에 좀 특히 발에 더 클로즈업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발이라는 게 땅과 닿는 가장 원초적인 어떤 육체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신체 중에 하나고 그
발로 감각하는 어떤 온도나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구성하는 것들을 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빌려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어릴 적부터 그냥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뭐 일제 징용도 다녀오시고 막 그러셨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발이 막 다트고 물집이 생기고 그냥 막 쭈글쭈글하고 막 각질이 많고 해서 저는 어린 철없는 저는 할아버지 발이 이렇게 더럽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할아버지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이렇게 그게 너무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주에 사는데 항상 서울 올 때마다 묵는 집이 있어요. 저희 여기 무용 선생으로 나온 이가경 배우랑 절친이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 항상 묵는데 제가 오늘 자고 있는데 발에 무슨 이상한 온기가 있는 거여서 눈을 떠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발이 시려울까봐 언니 발 시려울까봐 지금 내가 양발 신겨주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저는 항상 주고받는 어떤 마음 중에 그런 발과 닿는 감촉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나 발에 뭐 클로즈업 혹은 신발을 이렇게 주는 거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태어나길 잘했어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친척 오빠가 그 마사이족 워킹 신발 주면서 오래 걸으면 발 아프잖아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강진아 배우가 또 이렇게 팁을 주셨던 거예요.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한증 있는 분들은 그 버스를 잘 안 탄대요. 그 뭐지 손잡이에 땀이 많이 차서 그래서 물론 다 그러신 건 네, 아니지만 네. 그런데 그래서 설정을 그러니까 버스를 잘 안 타고 항상 걷는 춘희로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서 그 오래 걸으면서 발이 많이 안 다치는 그런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의 소중한 말을 정리해 보면 이 발이라는 것이 땅과 세계를 어떤 접촉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 같다라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질문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면 와 이분도 눈썰미가 장난 아니에요. 강진아 배우님께 한번 답고 싶은데 비오디분 튜브님이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주인공 춘희는 왜 땀이 신경 쓰이지만 집에 있을 때 실내 슬리퍼는 신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실내에서 실내화를 신는 것에 되게 깊고 오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춘희가 등장할 때는 그 발바닥에 땀이 묻는 장면이 많은데 성인 춘희는 없네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성인 춘희도 그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린 시절 그 징후들과 비슷하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영화적인 어떤 선택 때문에 어린 시절의 그 표현에 좀 집중해서 성인 춘희의 발바닥 땀을 표현하지 않았던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어디서 들었을 때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되게 손발이 시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 양말을 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선입견이다. 뭔가 실내화를 챙겨 신는 것도 나를 되게 챙기는 마음인데 챙길 수 있는데 약간 일례로 우리 춘희가 왜 라면만 먹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 얘기하셨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나를 위한 예쁜 접시에 반찬을 이렇게 잘 챙겨 먹는 시대에 좀 가깝다면 춘희가 약간 눈치도 보고 약간 나를 위한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많이 접한 때가 아니어서 좀 급하고 빠르고 또 좋아했을 수 있는 이 라면을 먹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게 공감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슬리퍼도 사소하지만 그렇게 다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우리 질문 주신 분도 꼼꼼하시고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의 답변 들으니까 사실 저희 영화를 지금 5번째 보는데 상당히 보면 되게 꼼꼼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순서가 이제 배우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 질문의 테마가 강진아 배우가 춘희의 세심함과 조심성을 연기할 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춘희는 자기 눈앞에 있는 대상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대상의 특색을 발견해주는 그런 세심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한증을 겪고 있어서 자신의 행동 거지가 타인에게 폐를 끼칠까봐 스스로 조심성을 강하게 품고 사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배우님이 캐릭터를 연구하시고 또 이입하시면서
이런 춘희의 세심함과 조심성을 위해서 스스로 챙겨보려 했던 연기상의 디테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듣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박춘희는 저 강진아와 크게 멀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가깝다고 느꼈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연기를 해오면서 연기 훈련을 꽤 오랜 시간 받았었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인지하게 됐고 그러면서 공포가 되게 세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어떤 공포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물론 누구나 있는 공포지만 좀 이런 연기를 하거나 남들 앞에 서면은 좀 그런 영역이 덜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겁이 많은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좀 세세한 것들에 오히려 대범한 것들은 막 저지르지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관찰하는 역할, 위치에 있었던 아이로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춘희도 어떤 막 말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기보다 어떤 처음 마주한 사람이나 뭐 가족들도 좀 많이 지켜보는 듯한 액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해 보려고 실험을 해봤고 그래서 제가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대로 살펴보자. 살펴본다는 게 정말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도 있지만 어떤 마음일까? 무슨 생각을 할까? 라고 좀 같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섬세하게 챙겨줄 수도 있는, 내어줄 수도 있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최진영 감독님께 드릴 질문인데 테마가 최진영 감독의 관찰력이 지향하는 바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채팅방에 이 드릴 질문과 비슷한 질문의 결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머리가 자라나게 잘했어님의 질문을 저번에도 오셨었는데. 그렇군요. 합쳐서 한번 드려볼게요. 저랑 질문의 결이 비슷해서 그래요.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은 물리치료사라든지 지금 뭐 고인됐지만 전두환 씨의 그 집을 지키는 의경이라든지 또 우리 주황처럼 민속촌의 또 수문장이라든지 우리 또 춘희처럼 마늘을 까서 치료비를 버는 사람이라든지 단지 뭐랄까요 영화에서 잘 등장하지 않아온 특색 있는 일을 하는 캐릭터를 넘어서 감독님 자체의 어떤 사람에 관한 되게 주의 깊은 관찰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태어나게 잘했을 때 지금 춘희도 상당한 관찰력의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감독님의 관찰력이 좀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걸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직업적으로 서사로 들어왔을 때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대부분 많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주인공들이 뭐 검사, 경찰, 법의학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만나보지도 못한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너무 많은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프레임 안으로 호명하는 영화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지향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끌고 오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ADHD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혼자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 작업실로 가는 길인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한 21년 전에 땄는데 지금도 운전을 못해요. 너무 산만해서. 그런데 버스를 타면 이상하게 창밖을 이렇게 시선을 막 돌리는데 어떤 건축물들이나 이런 상가나 집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 안에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응시가 어떻게 상상력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훈련이 조금 좀 오랫동안 단련되어 왔던 것 같아요.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영화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 버스 기사님이 전주는 버스 기사님들이 회사가 다 달라도 그냥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거든요. 보통 회사 같아야 이렇게 네, 전주는 이제 작으니까 도시가. 그런데 어떤 버스 기사님들이 인사를 이렇게 안 하면 저는 막 불안한 거예요. 두 분 싸우셨나 봐.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걱정까지 하는 아주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춘희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영화는 정말 이미지적으로 어떤 수직적 이미지가 정말 그 장면들이 많거든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다락방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캐릭터로 들어가면은 수평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춘희는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이든 자기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든 항상 이렇게 응시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미지적으로는 수직적인 이미지지만 춘희의 캐릭터로 들어갔을 때는 그냥 저와 닿아 있는 어떤 곁을 주고 싶고 응시를 하고 싶고 그 응시와 시선이 나중에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넘어가는 그런 훈련이 또 되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그냥 저의 또 어떤 모습을 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에 대한 응시와 시선이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확장이 되고 그것이 또 춘희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춘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진아 배우님께 드릴 질문인데 이 질문도 이 채팅방에 있는 질문과 한번 살짝 붙여가지고 드려볼게요. 근데 참고로 채팅방에 있는 질문도 먼저 드리면은 이런 질문들이 지금 중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화 두 번째 봤는데 우리 반야님의 질문입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춘희와 주황은 완전히 헤어진 겁니까? 영화에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는데 굳이 춘희가 주황을 밀어낸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기억 상식해 드릴게요. 배우님께 드렸던 사전 질문은 테마가 춘희 두 번의 포옹이라는 질문이었어요. 영화에서 춘희는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준 주황과 한번 포옹을 하고 어린 시절 춘희와도 또 한번 진한 포옹을 하는데요. 포옹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주황과 포옹을 할 땐 여러분 안 보셨겠지만 주황의 옷에 춘희 본인의 땀이 묻을까봐 이렇게 좀 떼어놓고 포옹을 하고 이제 성년이 된 춘희가 어린 시절 춘희와 포옹을 할 때는 서로의 손이 이제 옷에 닿게 이렇게 포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 대사에서도 포옹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지만 춘희가 마음을 열어가고 자신과 화해해가는 과정을 포옹으로 연기할 때 그 장면을 연기한 배우님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의 어린 시절을 안아줄 때 내 땀이 묻을 거야라는 그러니까 모든 장면에서 다른 인물들과 마주칠 때는 땀에 대한 인지를 항상 했었는데 어린 시절 춘희와 연기할 때 땀에 대한 어떤 조심성이 아예 제로였다는 걸 지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을 미리 받았을 때도 놀랬지만 그것이 이 배우라는 이 역할로서 굉장히 뭔가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춘희를 나의 어린 시절이라고 그냥 서서히 받아들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춘희가 주황이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이 신발을 줬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 근데 저는 춘희가 그 주황이와 그러니까 첫 연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연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마음을 주고 싶었던 상대는 있어 왔을 것이고 그 외로운 시간을 또 나눴던 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별하는 장면은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때 잘 안 되고 스스로 무언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관계가 자꾸 엉켜간다고 느꼈을 때 이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 게 익숙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고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영화 속 춘희의 이별하는 그 장면, 그 시절이 춘희에게는 그랬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것만 같은 어떤 순간 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망치고 물론 뭐 마지막엔 되게 능동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 또 도망치고 싶어하는 춘희의 어떤 일부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옹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황도 안아보고 또 한 번 용기 내서 뭐 우리 집에 좀 들어왔다 갈래요? 라고도 선뜻 말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오히려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너무 수줍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다 욕구가 존재하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춘희에게도 그런 욕구를 다 주고 싶었어요. 네네. 춘희에게 욕구를 주고 싶었다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채팅방에 이 춘희와 주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의 댓글들이 있는데 시간상 어떤 확답보다는 이렇게 약간 여주 남겨놓고 이렇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마 이 자리에는 영화를 만들고 계시거나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영화를 볼 때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질문의 층위를 챙겨봤습니다. 이 영화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회상 장면에서 보통 회상 장면 하면 자 회상 들어갑니다 뾰로롱 이런 신호와 낌새가 있는데 그런 장면들도 물론 있지만 이 영화는 아주 스무스하게 이 어떤 같은 타임라인에서 오늘날의 춘희와 과거의 춘희가 이 한 공간인 듯한 그 스무스한 시간적 연결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을 사는 춘희와 과거의 춘희 사이에 자연스럽게 투명한 스크린이 있어서 그 스크린으로 서로를 마주 보는 듯한 인상을 느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태어나길 잘했으라 만드실 때 이 시간을 시각화를 할 때 이런 포인트를 좀 챙겨봐야겠다 게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죠. 어쨌거나 플래시백으로 작동하지 단순한 과거를 소환을 할 때 이것이 플래시백이다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안 드리고 싶었던 건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의 자아와 예전 자아와 이렇게 마주보는 어떤 내면의 나의 어린 아이와 마주보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하고도 컨셉을 잡을 때 거울을 생각해서 일부러 화면비도 2대1로 했고 둘이 같이 있을 때 뭐 오버숄더 이런 샷도 없고 그러니까 단독자의 느낌으로 딱딱 이렇게 같이 마주보는 듯한 느낌으로 주자 측면샷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촬영 감독님하고는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이렇게 콘티 같은 것도 구성을 했었고요. 결국은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울이지만 이 거울이 투명한 유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정말 이렇게 응시를 하고 직면을 했을 때 어떤 감정들이 잘 쏟아져 나오길 바랬고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소환하는 방식도 지금의 현재의 춘희가 살고 있는 그 공간과 춘희가 10대의 춘희가 머물렀던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곧 그 집이 철거되거든요. 근데 그런 되게 오래된 집인데 이런 근대주택의 어떤 공간들, 장소들을 조금 활용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과 공간으로 현재와 그 과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렇지만 같은 타임라인에 이렇게 있을 법한 느낌으로 약간 이제 색톤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플래시백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했던 욕구도 컸었고 그 불러오는 방식을 촬영적으로 또 그 공간을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좀 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역시 이렇게 짧게 시간이 짧아서 시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기본기가 탄탄하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함께 연출되는 방식임을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에 대한 질문 순서인데 아까 제가 시간성에 대한 질문 드렸는데 지금 채팅방에 춘희가 활동하고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감독님께 이분 아이디님이 강진아 배우님 최고이긴 한데 네, 이건 우리 또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춘희의 다락방 인테리어도
춘희의 취향인지요. 방을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셨어요라고 적으셨어요. 네,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미진 못했고 또 미술팀이 없었어요. 그 제작비가 없어서. 근데 저희 연출부 친구들이 너무 예쁘게 잘 꾸며줬던 것 같고요. 대신 여기에는 이 사진을 붙이고 저 사진을 붙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공간과 또 어울리기에 강진아 배우님이 직접 의상을 다 해오신 케이스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어울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방이지만 이 친구는 춘희는 춘희대로 성장을 하면서 자기만의 공간을 장악하고 자기의 공간을 꾸밀 줄 아는 또 세심한 사람이라는 어떤 컨셉이 있었고 그거를 의상이나 뭐 붙어있는 뭐 불빛, 마늘, 리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저희 연출부 친구들의 어떤 노고 같은 것들이 다 같이 만나서 이루어진 미장센이라고 할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옷 얘기가 나서 그런데 진짜 이 영화 세심한 게 그 영화에서도 춘희의 손재주에 대한 강조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의상도 손으로 다 짜야지 맞아요.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등장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여러분들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디가 애교 뿜뿜 무지님의 질문입니다. 저희 궁금했어요. 유라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영화 감독이 되었다는 대사가 있는데요. 왜 영화 감독으로 설정하셨을까요? 라고 감독님 한번 질문. 유라는 성인으로 등장은 하진 않지만 춘희의 입으로 10대 춘희에게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지금 영화 감독이라고. 근데 저의 자기 반성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춘희네 집이 저희 집하고 완전 분위기는 다른데 저희 집 오히려 가모장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네. 근데 친척 언니가 시골에 살던 친척 언니가 저희 집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10대 때 유라 나이 또래 때. 근데 이상하게 처음엔 그 언니하고 산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저도 곁을 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우리 가족 공동체에 넌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라 역시도 그랬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저 같아서 그리고 친척 언니한테 못되게 모질게 굴었던 저 자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반성하는 의미로 나쁜 사람이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어떤 저의 그것도 있었고 또 좋은 사람이 또 나쁜 영화 만들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이 좋은 영화 만들 수 없다는 게 저의 아주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반성을 하고 싶었고 이 영화를 그 언니가 안 볼 거야. 아마 영화 같은 걸 좋아하는 언니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렇지만 어디선가 만약에 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를 기억하는 것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을까 생각했을 때 좋지는 않았던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달리 저는 그 언니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떤 미안함과 좀 속상함이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유라의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직업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성인 유라를 등장시키지 않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안 나와도 될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강진아 배우님께 드릴 질문 순서인데요. 강진아 배우님 최고님께서 주셨던 질문과 한번 나란히 이렇게 엮어서 네. 질문을 드릴 수 있는 테마인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질문은 요즘 배우 강진아가 탈피하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몇 년간 배우님의 이름 석자를 일단 특별전이 여러 번 열렸고요. 또 배우님이 한국 독립영화계에서 가는 위상을 조명하는 그런 자리도 근래 몇 번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배우님이 현장 스태프와 호흡하며 쌓게 된 노하우, 공력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지점은 뭐 이렇게 연기하면 되지 뭐 라고 해서 너무도 능숙하게 그걸 처리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걸 좀 매너리즘의 차원으로 돌아보겠다는 없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날카로우세요. 왜냐면 태어나길 잘했어 때 그 어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단편도 장편도 장편 영화라고 해서 연기를 다르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들은 동일해요. 그런데 태어나길 잘했어 할 때는
유독 이 우리들의 모인 마음들이 다른 현장만큼 또 플러스 더 귀했어요. 왜냐면 지역 영화에서 우리가 모여서 지역 영화인들이 뭐 이 표현도 좀 조심스럽지만 전주에서 영화를 만들어 왔던 이들의 어떤 장편 영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귀한 환경이었거든요.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그게 너무 잘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욕심도 과했어요.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검열하게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 작품을 딱 끝나고 나서도 다른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그전 태어나게 잘했을 할 때는 감독님한테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그냥 막 바로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 다음 작품부터는 그냥 궁금증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가지고 있대 감독님의 어떤 선택을 일단 따라보자 쪽으로 해버렸단 말이죠. 그걸 너무 알면서 근데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되게 아쉬웠고 현장에서 되게 능동적인 사람인데 그게 태어나기 잘했어서 최고치를 찍었고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줄이 딱 끊긴 거예요. 난 그만큼 못하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역시 인물이 빈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품에서 다 그래야 된다. 라는 생각했고 그리고 연기를 이렇게 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사실 어릴 때 20대 초반에 그 기운으로 연기를 했었다가 정말 다른 동료들의 연기를 보고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그게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는 게 바로 여기선 이렇게 하면 되지예요. 그래서 하기 전까지도 어떻게 하지가 사실 제 마음이 제일 커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서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러고서 흘러나오는 어떤 걸 나도 처음 보는 장면, 표정 이랬을 때 가장 희열이 있거든요. 그걸 되게 세심하게 나리석에 집중하는 게 어떻게 하지?로 시작된 어떤 이어짐들이에요. 네. 저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 한강에게라는 아주 훌륭한 영화를 보고 진아 배우님을 같이 하고 싶었던 욕망이 정말 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슬픈 영화기도 하잖아요, 사실 한강에게는. 그러니까 강진아 배우 얼굴에서 드러나는 슬픔이나 뭐 이상한 리듬감이 있어가지고 춘이다 싶었는데 처음 이제 같이 미팅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정말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다양한 역할들의 가능성 있고 정말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장성 있는 배우인데 나는 이 춘희의 어떤 슬픔이나 아픔 같은 것들을 진아 배우 얼굴로 이렇게 밀어넣고 있구나라고 어느 순간 머리를 딱 때려 맞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잡아줬던 것도 사실은 강진아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납작한 어떤 슬픈 인물은 이렇게만 입체적이지 않은 인물로 머물러서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것이 서로 또 어느 지점에선 또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다양한 춘희의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게 진아 배우님의 어떤 열망이나 욕구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저 역시도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기존에 만들어왔던 어떤 단순한 캐릭터들에 대한 반성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진짜로. 네. 영화를 좋게 본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테마가 사람 강진아, 사람 최진영에 대한 질문인데 그 전에 제가 이 질문 안 드리면 우리 강진아 배우님 최고님 섭섭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질문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역시 눈썰미가 되게 좋으신데 제가 춘이었다면 굉장히 울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눈은 굉장히 슬프지만 계속 울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다 절정 부분에 참다 우는 연기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혹시 강진아 배우님이 우는 연기를 하실 때 집중하신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울어야지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나 이제 울어야지 이러면 마음 먹기가 어려운데 가장 의지하는 거는 이제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정말 내가 이것들을 이 사람한테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얻어지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 속에 저를 데려다 놓으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은 내가 어떤 추측으로 인한 과한 어떤 감정의 표현보다는 그 느껴지는 만큼만 한번 내버려 두자가 저한테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갈비 먹는 장면에서는 원래 이제 좀 눈물을 흘려보는 제안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 리허설 때 눈물을 사실 너무 많이 빼버린 거예요. 갈비 나만 빼고 먹었던 그 갈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서비스도 막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눈물이 막 났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죠. 예, 왜냐면 그게 이제 저희가 추가 촬영으로 이제 춘희에서 제가 좀 걸어 나온 후에 한 달 후였나요? 갈비도 그 사이 먹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정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본 촬영에서 이제 오케이 난 것은 그 감정을 조금 누르는 쪽으로 선택한 컷이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 외로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고요. 우는 연기 되게 어려운데 계속 질문하게 되는 계속 저를 이렇게 벽에 두는 그런 연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 흘려야 돼 갇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후반부 질문 넘어갈 텐데 여러분 서운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 다 지금 안 한 거 체크하고 있거든요. 제가 빠짐없이 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때마침 그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사람 강지나 사람 최진영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되시는 분들의 질문들이 좀 채팅창에 많이 나와서 제가 다 엮어가지고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채팅창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아 배우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사람 강진아가 생각하는 좋은 마음이란 무엇일까? 그 드린 이유는 최근에 태어나길 잘했어 관련 인터뷰 중에 강진아 배우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문득 실례가 안 된다면 강진아 씨라고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네. 강진아 씨가 연기자라는 직업적 정체성을 넘어서 사람 강진아로서 여기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좋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마음이라는 말을 한 것을 질문을 통해서 다시 봤을 때 나 되게 솔직하고 싶지만 솔직하지 않은 표현을 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거에 가깝더라고요. 스스로에 대한 발견을 하는 마음 하루였으면 좋겠다. 남은 하루가 저한테는 그게 좋은 순간들이었거든요. 약간 직업병하고도 닿아있는데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고 발견을 하는 게 나에 대한 어떤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똑같고 그냥 그렇지 이러 살아오다가 어떤 발견을 할 때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발견을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하고 가면 너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에 그게 포함된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도 춘희가 그 세심한 관찰력을 중심으로 타인의 특색들을 잘 발견해 주잖아요. 그 발견이라는 말이 되게 좋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으로 하나 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와장창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진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 최진영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왜 마음이 쓰인다는 표현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 드렸었는데 역시 감독님도 최근에 태어나길 잘했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영화에서 미처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루고 싶었다. 꼭 영화로 다뤄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 최진영이 평소 일상을 살아가면서 유독 마음이 쓰이는 존재와 어떤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궁금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저밖에 몰랐고 그 자기애가 완전 아주 비대한 자아로 똘똘 뭉쳤던 사람인데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인지 아니면 이제 이런 장편 영화를 만들고 계속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집중은 그 저 스스로에 대한 나에 대한 육박을 하는 듯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나에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 관심과 집중을 밖으로 쏟아내고 싶었던 적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타인이죠. 타자들을 내가 더 많이 시선을 주고 많은 곁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가끔 그러니 그냥 다 같이 함께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말 정말 많이 하는데 특히 최근에 그 돈룩업이라는 넷플릭스에서의 영화 보면서 그래 이렇게 망하는 것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 몇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창작자들은 그러면 안 돼. 왜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지속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유를 증명해내야 되는 작업을 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멸망, 망한다 이런 말 이제 조금 걷어들이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사랑을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자기 혐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려면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적당히 나를 좀만 덜 안 사랑해도 되니까 그 사랑 관심을 좀 더 밖으로 쏟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저의 모토가 됐는데 저는 이제 정말 인정투쟁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는 제가 사랑받는 것보다 제가 사랑을 더 많이 주는 사람으로 변모하고 싶어요. 그게 요새 제가 지향하는 바이고 개인 최진영으로서 또 창작자 최진영으로서도 이 영화라는 작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걸 증명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독님이 그 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엮어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 타자와 타인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쭉 이어서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괜찮으시다면은 이 권투하는 무지님의 질문 우리가 기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이런 질문하셨어요. 영화처럼 태어남에 대한 질문에 언제부터 감독님은 관심이 있으셨나요? 어떤 계기로? 이런 질문이 있으셨네요. 태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삶은 아니어서 그거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해서 뭐 나온 사람이니까 그 막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때 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타임라인도 생각이 났지만 그 사람의 어떤 원초적인 모습들도 정말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어난 탄생이라는 것들에 좀 집착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때마침 이 영화를 구상했던 2017년에 계속 스스로 그런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뭔가 좀 마무리되는 듯한 질문과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강진아 배우님 그리고 최진용 감독님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방식 혹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우리 4월 24일님의 질문이십니다. 네. 제가 요즘에 되게 서로 영화 때문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지만 저한테 최근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예전에는 그 어떤 슬픔에 진짜 막 함몰됐던 것 같은데 요 근래에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 슬픔이 숨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그 슬픔을 내버려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울고 싶을 때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을 추억하게 되고 그게 또 그 사람을 위한다는 되게 오만한 생각인 것 같고 저를 위한 건강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은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감정들이 들어왔을 때 내버려두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저를 위한 어떤 사랑이자 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질문에 맞게 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하나 건졌습니다. 감정은 타당하다. 네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네. 우리 짧게 감독님께도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진아 배우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막 너무 갉아먹지 말자. 이거를 스스로 자아를 비판하지 말고 검열하지 말자. 혼자 있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냥 제 감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 육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주에 돌아가면 이제 곧 개봉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운동을 좀 시작해서 오래 좀 살고 싶어요. 왜냐면 영화를 오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요새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그냥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영화를 만드는 거라서 저를 사랑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로 건강한 정신으로 영화 오래오래 만들고 싶은 거 그 마음 계속 간직하는 게 저를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더 받아들이고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다음 영화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진영 감독님께서 이 영화에 관련된 인터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한 가지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다라면서 추리도 마지막에 하얀색 빛깔 외에도 세상에는 참 다종다양한 빛깔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 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따뜻함이라는 감정 외에도 이 영화에 숨어있는 다양한 결의 감정들을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그 감정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